혹시 입냄새를 없애려고 매일 칫솔모가 닳도록 양치질하고 혀클리너로 혀를 하얗게 긁어내고 계신가요? TV 광고에 나오는 가장 독하고 강하다는 가글액으로 입안을 소독하고 계시진 않나요? 죄송하지만 바로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입냄새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지독한 악취를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너무 강한 양치질과 독한 가글은 우리 입안의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막아주는 착한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입안을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어 악취를 풍기는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셈이죠. 결국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안에 좋은 환경은 그대로 지키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나쁜 균만 골라서 박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입냄새와 잇몸 출혈로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며 찾아오신 73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약 대신 치약에 이것 한 방울 섞어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딱 2주 후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냄새가 사라지니 살 것 같아요. 이제 손주 뽀뽀도 피하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시는데 이 작은 습관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약의 이것 한 방울 비법입니다. 더 이상 헛수고는 그만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노력이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 2주 만에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왜 배신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진짜 원인들을 족집게처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입안에 사는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를 입안의 나쁜 세균들이 먹고 분해하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휘발성황 화합물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두 번째는 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입안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축축하게 해주는 물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번식을 막고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자정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고마운 침이 줄어드니 세균들이 신나게 번식하며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관의 문제입니다. 평소 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기는데 이 냄새가 식도를 타고 역류해서 입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양치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잇몸 질환, 즉 치주 질환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도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잇몸에 염증, 다시 말해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주낭이라는 깊은 주머니가 생겨 세균들이 숨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혀에 끼는 백태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혀 표면이 하얗거나 누렇게 덮여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백태인데 죽은 세포,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들이 뭉쳐있는 덩어리입니다. 입냄새 주범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부산의 78세 박정순 선생님께 이런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렸더니 아이고 원장님, 그래서 그랬구먼. 내 입냄새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 하시면서 이제라도 원인을 알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한 방울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프로폴리스 원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 물질, 바로 그 프로폴리스입니다. 아니, 원장님, 프로폴리스는 목 아플 때나 먹는 영양제 아니었나요? 그걸 치약에 섞는다고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이 프로폴리스가 구강 건강, 특히 입냄새 제거에 얼마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왜 입냄새에 그렇게 좋은 특효약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폴리스 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입냄새를 없애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천연 항생 및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입냄새의 주원인인 나쁜 세균들의 증식을 막고 활동을 억제합니다. 마치 우리 입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군단과도 같죠. 세균들이 힘을 쓰지 못하니 당연히 고약한 냄새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에는 뛰어난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입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폴리스가 붓고 피나는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도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잇몸이 건강해지니 세균이 숨을 공간도 사라지고 입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로폴리스는 구강 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치 후에 프로폴리스가 입안 점막과 치아에 코팅되어 외부 세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치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박정순 선생님께서는 프로폴리스가 이렇게까지 좋은 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남들 다 먹으니까 따라서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 고마운 마음으로 치약에 떨어뜨려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프로폴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을 만큼 그 항균력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귀한 물질입니다. 꿀벌들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침과 효소를 섞어 만드는데 벌집을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물질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 약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천연 보호막이니 부작용 걱정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프로폴리스가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요.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이나 맛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치약에 딱 한두 방울만 섞으면 강한 향이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치 후에 입안이 훨씬 더 개운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입안의 세포들도 건강해지니 전반적인 구강 건강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박정순 선생님처럼 꾸준히 사용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가족들도 요즘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프로폴리스의 효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강력한 항균 효과로 입안의 나쁜 세균을 박멸합니다. 둘째, 뛰어난 항염 효과로 잇몸 건강을 되찾아 줍니다. 셋째, 천연 보호막 형성으로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넷째, 면역력 및 항산화 효과로 전반적인 구강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로폴리스는 구하기도 쉽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코너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사두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순 선생님은 이제는 프로폴리스 없이는 양치하는 게 허전해요. 프로폴리스 덕분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라면서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프로폴리스의 놀라운 효능을 아셨으니 당장 사용해 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100% 끌어내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광주에 사시는 75세 최명수 선생님이 이야기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입냄새는 물론이고 평생을 괴롭히던 잇몸 염증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혹시 프로폴리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광주에 사시는 75세 최명수 선생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석 달 전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저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셔야 할 나이에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에만 갇혀 지내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프로폴리스 비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지금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마스크가 제 얼굴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생겨서 마스크 없이도 잘 다닙니다. 노인정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제일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최명수 선생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큰 효과를 보신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액상형 프로폴리스 원액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반드시 알코올 프리, 즉 알코올이 없는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평범한 치약, 이것만 있으면 준비는 끝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프로폴리스 치약 만들기입니다. 양치하실 때 칫솔에 평소처럼 치약을 짜주세요. 그리고 그 치약 위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오히려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드시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구석구석 꼼꼼하게 3분 이상 양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혀를 닦을 때도 이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닦아주시면 백태 제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명수 선생님은 처음에는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 것 같았는데 두세 번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양치하고 났을 때 그 개운함이 다른 어떤 치약을 썼을 때보다 훨씬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폴리스 가글을 활용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잘 섞어주세요. 그럼 연한 갈색빛을 띠는 프로폴리스 가글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 전체를 헹궈내듯이 가글해 주세요. 특히 목구멍 쪽까지 가글해 주시면 목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프로폴리스 가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점심 식사 후에 양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잇몸이 유독 붓거나 피가 나는 부위 또는 염증이 생긴 부위가 있다면
깨끗한 면봉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한 방울 묻혀서 그 부위에 직접 톡톡 발라주세요. 프로폴리스의 항염 성분이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해서 훨씬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명수 선생님은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만 사용하시다가 효과를 보신 후에는 두 번째 방법도 함께 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양치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프로폴리스 물로 가글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입안이 상쾌하고 든든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루 2번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텁텁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만큼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릴게요. 첫째, 프로폴리스는 꿀이나 벌, 화분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팔 안쪽 연한 살에 한 방울을 발라 테스트해 보시고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없다면 사용하세요. 둘째, 프로폴리스 원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신선하고 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강조했지만 반드시 알코올 프리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구강 건강에 이롭습니다. 넷째, 프로폴리스는 천연 물질이지만 아주 드물게 개인에 따라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안이 너무 따갑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최명수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었다면 며칠 하다가 포기했을 텐데 이 방법은 양치질할 때 딱 한 방울만 더하는 거니까 정말 쉽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간단함과 지속성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양치 습관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명수 선생님 부인께서도 처음에는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는데 남편의 입냄새가 정말 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시더니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 치약에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려 줘요. 정말 고마운 물건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지지와 관심이 함께 한다면 더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프로폴리스 외에도 입냄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천연 재료들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폴리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완벽하게 입냄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미영 선생님은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함께 사용하시면서 더욱 놀라운 효과를 보셨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정미영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그 비법 재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폴리스와 함께 사용하면 입냄새 제거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미영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처음에 프로폴리스만 사용하시다가 제가 추천해 드린 다른 재료들도 함께 활용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장님, 프로폴리스만 써도 정말 좋았는데 소금물이랑 녹차도 같이 쓰니까 이제는 입냄새 걱정은 아예 까맣게 잊고 살아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정미영 선생님처럼 여러 천연 재료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고 즐겁게 입냄새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소금 맞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최고의 천연 살균제로 사용되어 왔죠. 소금물 가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이나 죽여물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 소금물로 30초 정도 목을 뒤로 젖혀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가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입냄새 제거에 정말 좋습니다. 카테킨은 항균 작용도 뛰어나지만
냄새 유발 물질과 직접 결합하여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녹차 티백을 우린 물이나 잎차를 우린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식후에 가글용으로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재료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산성 환경의 입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칫솔에 치약 없이 베이킹소다만 살짝 묻혀서 혀와 치아를 부드럽게 닦아주거나 물에 약간만 타서 가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미영 선생님은 이런 재료들을 요일별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세요. 월요일, 수요일은 프로폴리스, 화요일, 목요일은 소금물, 금요일에는 녹차, 주말에는 베이킹소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각각의 좋은 점을 다 누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재료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재료를 번갈아 사용하시면 내성도 생기지 않고 각 재료가 가진 다양한 효능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 재료별 활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폴리스 치약 매일 저녁 양치질할 때 사용. 소금물 각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 녹차 각을 점심 식사 후 또는 냄새나는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용. 베이킹소다 일주일에 1회의 특별 관리용으로 사용. 이런 천연 재료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구강 제품들보다 훨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주의할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재료든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시고 연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 기본적인 양치질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꼼꼼한 양치질은 구강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입냄새 완전 정복 종합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김동현 선생님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시면서 입냄새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제2의 청춘을 맞이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 김동현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연 재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지긋지긋한 입냄새와 완전히 작별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김동현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6개월 전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원장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입냄새 때문에 좋아하던 등산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니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를 보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 서글픕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지금의 김동현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군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냄새 걱정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즐거워졌어요. 요즘에는 매주 친구들하고 앞산에 등산도 가고 시내 카페에 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커피도 마시고 정말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동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자신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김동현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입냄새 박멸 종합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의 입냄새 제로 하루 일과표.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소금물로 30초 이상 가글합니다. 아침 식사 후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섞은 치약으로 꼼꼼하게 혀까지 닦아줍니다.
점심 식사 후 양치가 어렵다면 녹차를 우린 물로 가글합니다. 저녁 식사 후 프로폴리스 치약으로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와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잠들기 전 프로폴리스 물로 가볍게 가글하여 입안의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주말 특별 관리 일주일에 한두 번 베이킹소다로 혀와 치아를 부드럽게 닦아주어 백태와 착색을 관리합니다. 어떠신가요? 김동현 선생님처럼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프로폴리스 치약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효과를 느끼시면 아침에 소금물 가글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녹차 가글도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을 꾸준히 해보세요. 김동현 선생님은 처음 일주일은 긴가민가 했는데 2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지금까지 6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입냄새 개선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눈부신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책을 읽어줄 때 더 이상 입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편안하게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구보다 밝고 자신감 있게 웃으며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김동현 선생님은 입냄새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양치질할 때부터 치약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주 후, 한 달 후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가 다 설레네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시고 만약 입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잇몸 질환, 소화기 질환 등 다른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계획이시라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다시 찾아와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